다이어 구원쌤이 정리해 줄게 다섯 번째 시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다이어 구원쌤이 정리해 줄게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플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플랜하면 대부분 다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사장 이런 데서요. 작업자가 뭘 보고 있을까요? 플랜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계도의 뜻이 있죠. 블루프린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요금제라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데이터 플랜 그러면 데이터 요금제. 뭐 우리 전화기 같은 거에 그런 요금제 아시죠? 파트 7에서 요 단어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왜 여기서 계획이 나오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뭐 잘 내용 파악을 못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금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policy라는 단어. 자, 이 단어를 이제 어떤 학생한테 한번 읽어봐라 시켰더니 폴리스라고 읽은 학생이 있었어요. 폴리스. 예,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 아니고요. 정책이라고 해서 policy고요. 정책이라는 게 보험 증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 보통 insurance가 보험이죠. insurance policy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정책이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practice는 제가 이건 정말 밑줄 긋고 별표도 막 치고 싶어요. 왜냐면 연습하다 정도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천, 실행, 뭐 관행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 요 뜻을 아셔야 돼요. 전문 업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전문 업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legal practice 그러면 우리 그 뭐 변호사 사무실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우리 또 뭐 병원 차렸어요, 누가? 개인 병원? 그러면 그런 것도 pract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초보자들이 다들 연습이라던가 실천, 실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어떤 practice라는 것은 어 관습, 관행 그런 뜻 말고도요. 어떤 응용, 실제적으로 응용해서 적용한 거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뜻이 많은 단어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익 시험에서 떴다 하면 답이 잘 되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그냥 보기 중에 등장하면 주로 답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presence라는 단어고요. 참석이라는 뜻이 있죠. 참석. 그런데 이것이 참석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여기 present해서 쓰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참석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감, 영향력, 입지. 그래서 우리는 뭐 입지를 확고히 하다.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그럼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게 뭐냐? 뭐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제품이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잘 안 팔린다 이거죠. 왜냐면 일본에는 전자 회사들이 되게 많고 삼성 제품 쓸 바에야 자신의 제품을 쓰겠다. 뭐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삼성이 일본 쪽의 영향력,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뭐 매장을 어떻게 더 오픈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레스. 프레스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누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사일 때는. 또 저게 압력이라고 이해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프레스 컨퍼런스 하면서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제 뭐 토익 한 250점 정도 맞는 학생, 기초학생이었죠. 완전 기초학생이었는데 그 딱 보자마자 압력회의?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압력회의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고요. 이게 언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 그러면 기자회견 같은 걸 뜻하는 거죠. 보통 저기 기자회견 이런 데 가보면 뭐 그 이렇게 기자분들이 뭐 완장 같은 거 차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프레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뭐 아니면 이름표 같은 거 차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언론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rincipal이라는 단어인데 주요한이라는 뜻이 있죠. 주요한. 근데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근데 영화 극장에요. 18명 들어가는 극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새 극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화 보기가 편해요. 그 18명 들어가는 좌석에 저 혼자 있었어요. 프린서플. 근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그 영화 배우 최민식 아시죠? 그 배우가 인제 수학자 역할을 하는 영화였는데 보신 학생들은 이거 뭐 저도 봤어요. 댓글 한번 남겨 보세요. 근데
그 영화에서 교장이 나옵니다. 교장이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에 전화번호부에 뭐라고 딱 찍혀서 나오거든. 근데 이 사람이 교장을 되게 싫어하나 봐요, 교장 선생님을. 그래서 한글로 프린시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무튼 요게 무슨 뜻이냐면 교장 학교의 교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요.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주요한이라는 뜻이 오히려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듀스.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프로듀스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학생들이 생산하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파트 1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때는 불가산 명사로 사용됩니다. 또 대문자로 이렇게 쓰여서 업체 이름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 어렵지 않죠? 저건 전문적인이라는 뜻이고요. AL 붙으니까 여러분들이 형용사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명사일 때는 전문가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프로모트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승진시키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촉진하다라든가 혹은 판촉하다, 그러니까 광고하다 그쪽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뜻 다 기억을 해주시고 판촉하다, 촉진하다, 승진시키다. 그래서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승진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승진이냐 아니면 광고 홍보냐 그런 쪽을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촉진하다도 되고 뭐 판촉하다. 또 촉진이라는 뜻도 되겠죠. 촉진하고 판촉은 조금 달라요. 판촉은 말 그대로 광고 홍보하는 건데 촉진은 좀 잘 되게끔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퍼처스는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요도라는 것을 단순히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쉽다고 뭐 그거는 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 단어의 뜻을 과연 잘 이해를 하는가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구매하다에 강하게 꽂혀 있는 친구들은 이것이 acquire, 회사를 인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 그거를 해석을 못해내요. 갑자기 여기서 왜 이게 구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회사를 사들이는 거 말 그대로 그게 인수라는 게 회사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acquire 뜻을 갖고 있는 게 purchase고 acquire라는 단어는 명사 형태가 acquisition이라고 해서 션으로 끝나죠. 근데 purchase는 명사 형태가 똑같잖아요. purchase.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purchase는 그러면 인수라는 뜻도 되는 거죠. 시험에서 전체적인 문맥이 인수에 대한 문맥이었는데 밑줄에 뭐 집어넣을래 했을 때 purchase가 툭 하고 명사 어휘로 답이 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갑자기 구매가 왜 나와 하면서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구매라는 뜻도 있지만 인수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퀄리티는요. 우리 품질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형용사 역할이 되면은 양질의 좋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quality product 그러면 품질 제품이 아닙니다. 양질의 제품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요거는 발음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raise라고 읽어야 됩니다. rise 아니고요. 여기서 a자가 빠져버리면 이제는 들어 올리다가 아니고 지 혼자 상승하다라는 자동사인데 raise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타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들어 올리는 것은 무슨 손을 들어 올리거나 뭐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 이게 raise a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질문 같은 거를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혹은 인식 같은 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인식. 인식이 뭐냐면 raise awareness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죠? 뭐 그냥 대충 뭐 쓰레기 갖다 버리고 뭐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막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바다에다가 그냥 막 뭐 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뜻으로도 그래서 question이라던가 뭐 awareness 그런 것들을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는 단어가 raise다. rate도 초보자 학생들이 조금 이거 어려워합니다. 이 단어가요 비율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요금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receipt는 여러분들 영수증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저게 일단은 수령이라는 뜻 불가산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령하자마자라고 하는 수거가 있죠. upon receipt라고 불러요. upon receipt 혹은 on receipt도 되고 그때 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불가산이니까. 영수증이라는 뜻일 때는 가산 명사라서 관사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P자가요. 묵음이에요. 묵음. 묵음이라는 건 소리를 안 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receipt라고 읽어야지 receipt 이러면 안 돼요. shift 그러면 이제 욕 같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recrui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recruit는 여러분들이 뭐뭐를 모집하다 이 정도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게 명사일 때는 무슨 뜻도 있냐면 신입 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new recruits 그러면 신입 직원들, new hires 신입 직원들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개만 더 얘기해 볼게요. reservatio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약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reserve라는 것은 이게 유보하고 꺼리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가 뭐냐면 좀 주저하는 거예요. hesitation의 뜻이죠. 그래서 without reservation 그러면 예약 없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주저하지 않고 without reservation 주저하지 않고 뭐 막 내가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바로 참가를 하겠습니다. 참전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죠. 이게 올바른 행위냐 아니냐. 뭐 그럴 때 쓰는 게 without reservation입니다. 거리낌 없이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레스트가 어이고 이 레스트가 이번에 토익 시험에 파트 7에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와, 이 자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레스트는 나머지라는 뜻이 있고요. 나머지 remainder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휴식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break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의 뜻도 있다 정도까지 오늘은 찍어봤고요. 이제 우리 준비된 내용이 한 13개 정도 더 남아 있어요.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제작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하나 이런 게 되게 제작자에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